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8번째 사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를 보시면 12년 10월에 A주택을 취득을 하셨네요. 취득가액은 5억이고 여기서 계속 거주하고 계십니다. 18년 3월에 B 오피스텔을 취득을 해서 주거용으로 임대를 주고 계셨고요. 20년 3월에, 2년이 지난 20년 3월에 이거를 다시 업무용, 개인 사업자한테 업무용으로 임대를 하셨네요. 사업장으로. 그리고 상가 임대차 사업자, 상가 임대 사업자 등록도 하셨습니다. 이 상태에서 23년 10월에 이 A주택을, 12년 10월에 취득하신 이 A주택을 양도하시는 상황이시고요. 양도할 때 양도가액은 10억이었고 조정대상 지역이었네요. 자, 조정대상 지역이라는 거는 취득 시에도 조정대상 지역이라는 말이 나오고 양도 시에도 조정대상 지역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취득 시에 조정대상 지역이면 비과세 여부를 판단할 때, 나중에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판단할 때 거주 요건이 들어간다는 거고요. 양도 시 조정대상 지역인 경우에는 비과세하고는 상관이 없이 다주택자인 경우에 중과 여부를 판단할 때 중요합니다. 자, 다주택자가 주식을 양도하는데 그 주식이 조정대상 지역에 있었다라면 중과 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물론 지금 24년 5월 9일까지는 중과가 유예되고 있어요. 그래서 24년 5월 9일까지 양도하는 경우라면 중과세를 적용받지 않지만 중과제도 자체가 없어진 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알고 계셨으면 합니다. 자, 이 상황에서 주거용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용도 변경한 다음에 이 A주택, 본인이 거주하고 있던 A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되나요? 라는 질문이신데요. 우리 1세대 1주택 비과세잖아요. 주택이어야 비과세가 되는 거죠. 주택이어야지. 비과세 규정이나 중과 규정은 주택에 한해서 적용을 하고 있어요. 만약에 상가를 여러 개 가지고 있어도 내가 주택은 한 채다. 1주택만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에 해당이 되고 비과세 요건을 충족을 한다면 비과세가 가능하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기에서 주택이란 어떤 걸 세법에서는 말을 하냐면요. 자,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이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이라면 주택으로 보겠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 주택으로 허가를 받았는지 아니면 공부상의 주택이라고 표시되어 있는지 불문하고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은 주택으로 보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주택을 양도하는 사람이 다른 주택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이 다른 주택이 주택인지 다른 건물이 주택인지 아니면 상가인지에 따라서 지금 양도하려고 하는 주택이 비과세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중과가 될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주택 여부를 판단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우리 이 사례에서는 지금 A주택을 양도하는 이 시점에서 이 B 오피스텔을 가지고 있는데 B 오피스텔이 주거용이 아닌 업무용, 즉 사업용으로 실제 사용되고 있죠. 개인 사업자가 여기 들어와서 사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시죠. 이런 경우에는 이 B 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닌 상가 건물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내가 A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나 중과 여부 판단할 때 전혀 영향이 없는 거죠. 이 B 오피스텔은. 따라서 이 A주택 양도할 때는 지금 1세대 1주택의 상태이시고 비과세 요건인 2년 이상 보유 요건을 충족하고 있기 때문에 비과세가 가능한 이런 상황이십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것은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 판단이 명확해야 된다는 거죠. 명확하지 않으면 공부상 용도대로 판단해서 과세가 됩니다. 실무적으로 보면 사실 판단 사항이다 라고 나와 있는 부분에 대해서 납세자와 과세관청은 관점이 좀 다른 부분이 많이 있어요. 납세자는 세금이 절감되는 방향으로 해석을 하려는 경향이 있고 그리고 과세기관은 보수적으로 해석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정보육시설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놀이방 있죠? 아파트 1층의 놀이방 전용 시설로만 사용을 했고 주거용으로 사용한 적이 없는 이 아파트가 주택에 해당되느냐 여부에 대해서 대법원은 주택에 해당이 된다.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았음에도 주택에 해당이 된다라고 판결을 하고 있는데요. 이 근거가 뭐냐면 일시적으로 주거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구조나 기능이나 그리고 시설 등이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본래 주거용으로 적합한 상태 그대로 있고 주거 기능이 그대로 유지 관리되고 있는 상태라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이거를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주택으로 봐야 된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또 다른 판례에서는 법인의 사택으로 임대를 준 아파트, 사택으로 임대 중인 아파트라고 하더라도 이게 소유자가 임의로 처분 가능하기 때문에 이거를 주택으로 봐야 한다라고 판례를 내리고 있고요. 주거용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언제든지 주택으로 사용이 가능하면 주택으로 인정된다라고 판결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공부상 건물이 주택의 용도로 주택이지만 고시원으로 사업자 등록을 한 후에 실제로 고시원 영업을 하고 있다면 사업용 건물에 해당이 돼서 주택으로 볼 수 없다. 그래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줄 수 없다라는 판례도 있습니다. 소득세법 기본 통칙에서는 공부상 주택이나 주거용이 아닌 영업용 건물, 우리 이제 점포나 사무실 이런 것들이 있겠죠. 이렇게 사용을 하다가 양도할 때는 주택으로 보지 않겠다라고 해서 비과세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라는 거는 이게 반드시 좋다 나쁘다의 개념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다주택자라면 이게 주택으로 보지 않으면 상가로 보기 때문에 중과가 되지 않을 거고요. 더 좋은 거죠. 주택으로 안 봐주는 게. 근데 만약에 내가 1세대 1주택자라면 이걸 주택으로 봐주지 않으면 비과세를 받을 수 없는 이런 상황인 거죠. 납세자의 상황에 따라서 이게 주택으로 봐주는 게 유리할 수도 있고 불리할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에요. 따라서 이 사실 판단이 필요한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미리 명확하게 사전에 근거 상황을 준비를 해 놓으셔야지 본인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세금을 납부하실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문제의 사례에서는 주거용에서 업무용으로 전환을 했는데 반대로 업무용으로 사용을 하고 있던 거를 주거용으로 전환을 한 상태에서 A주택을 양도한다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오피스텔은 건축물 대장에 업무 용도로 기재가 되어 있지만 세법은 공부사항하고는 관계없이 실질 용도에 따라 판단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오피스텔을 이렇게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라면 A주택을 양도할 때 2주택 상태가 되시는 거죠.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못 받는 이런 상황이 될 수 있겠네요. 이렇게 되면 1세대 1주택만 비과세를 해준다라고 했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1세대 2주택 상태이시고 일시적인 2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를 따질 때에도 일시적으로 2주택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이런 상황인 거죠. 자, 이 상태에서 이 A주택을 비과세를 받고 싶다라고 하면 지금 1세대 1주택 특례나 일시적 2주택 특례를 받을 수는 없지만 다른 특례를 적용을 해서 이 A주택을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이런 상황이라고 하신다면 세무 전문가하고 상의를 하셔가지고 적극적인 절세 방법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정리를 하자면 1세대가 양도일 현재 내 1주택을 보유하고 2년 이상 보유한 2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단 취득할 때 조정 대상 지역이면 거주도 2년 하셔야 되겠고요. 이런 상황인데 이 주택 여부는 공부상의 용도나 아니면 허가 여부나 이런 거하고 상관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했느냐라는 부분으로 판단을 한다는 거죠.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을 해서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했다면 주택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 공부상으로는 주택으로 되어 있지 않지만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던 오피스텔이라면 주택으로 보겠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 허가를 받지 않은 무허가 주택인 경우라고 하더라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라면 주택으로 봐서 비과세나 중과 여부를 판단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게 용도가 명확하지 않으면 공부상의 용도대로 따르는 거고요. 주거용으로 사용하던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전환한 다음에 업무용으로 용도 변경한 다음에 다른 주택을 파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이 오피스텔은 주택수에 포함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A주택이라는 다른 주택을 팔 때 비과세나 중과 여부 판단을 할 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거. 반대로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있던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용도 전환한 후에 다른 주택을 양도를 하게 되면 이럴 때는 만약에 다른 주택이 없이 주거용으로 전환한 다음에 이 오피스텔을 팔았다. 오피스텔만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게 비과세 요건을 충족을 한다면 비과세가 가능한데요. 주의할 점은 이 취득한 때부터 보유기간 여부를 따지는 게 아니고 주거용으로 전환한 이때부터, 주거용으로 전용된 이때부터 보유 및 거주기간 여부를 판단한다라는 부분을 유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이 오피스텔 말고 다른 A주택을 파는 상황이다라고 하면 이 A주택은 지금 이 오피스텔이 주택수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2주택 상태가 돼서 원칙적으로 비과세가 안 되는 이런 상황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아까 허가 여부에 불문한다라고 했는데 여기 무허가 주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무허가 주택은 무허가 건축물이라는 것은 원래 건축법에 의해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되죠. 건축물에 대해서는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되는데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지 않고 건축한 건축물은 무허가 건축물에 해당이 되고요. 건축물 대상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자, 이렇게 건축법상 허가를 받지 못해서 건축물 대상이 없는 경우에는 등기도 불가능해요. 자, 이런 경우에 이 무허가 주택을 양도를 하면 이 무허가 주택이 1세대 1주택에 해당이 되고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라고 하면 비과세를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자, 허가를 받지 못해서 건축물 대상이 없고 부득이하게 등기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미등기 양도로 보지 않고 비과세를 해주겠다라는 건데 중요한 거는 부득이하게 등기가 불가능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등기가 가능한데 안 한 경우는 그냥 미등기 양도예요. 예를 들어서 무허가 주택 같은 경우에도 10년이나 15년 주기로 그 특정 건축물 양성화 조치라고 해가지고 등기를 칠 수 있는 그런 혜택을 주고 있죠. 그런 기간 양성화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이 되면 내가 등기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등기를 안 한 경우에는 이 경우에는 미등기 양도에 해당이 돼서 세법에서는 페널티를 주고 있는데요. 미등기 양도인 경우에는 비과세 안 되고요. 감면도 안 되고 장기 보유 아무리 오래 보유하셨어도 장특공 공제가 안 되고요. 기본 공제도 적용이 안 됩니다. 250만 원 연간 해드리는 기본 공제도 적용이 안 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세율이 70%라는 높은 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자, 미등기 양도는 이렇게 많은 페널티가 있어요. 똑같이 무허가 주택이지만 내가 등기를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상태에서 미등기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라면 비과세가 가능하지만 물론 1세대 1주택이고 비과세 요건을 충족했다라는 전제 하에서요. 가능하지만 등기가 이 양성화 조치 등에 의해서 등기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안 했다. 이런 경우에는 미등기 양도로 봐서 비과세도 안 되고 감면도 안 되고 장기 보유 특별 공제도 안 되고 기본 공제도 안 되고 세율이 70%라는 높은 세율이 적용이 된다라는 것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세법상 주택의 개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사례를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